자, 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토픽으로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데이터를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Matplotlib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 패키지가 있어요.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들을 좀 이용하는 것을 이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Seaborn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아주 그림을 좀 그리고 뭐 통계적인 분석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atplotlib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이제 패키지를 이제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import matplotlib 라이브러리에 여기 pyplot이라고 하는 또 안에 모듈이 들어있어서 자, 그것만 좀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matplotlib 라이브러리 pyplot 이 기니까 닉네임을 사람들이 주로 plt plot이라는 뜻의 plt로 이렇게 닉네임을 정하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예를 들어 숫자가 이렇게 쭉 리스트로 여러 개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템퍼레처다, 온도다. 그러면 템프라고 하는 리스트의 그 변수를 하나 만들었을 거고요. 그 다음 그 plt라고 하는 저 모듈에 .plot 그 안에 이제 plo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plot 해서 그 내용 집어넣어 주면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그림을 보여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제 요거 안 써도 그림이 살짝 보여주긴 해요. 보여주고 여기 뭔가 이제 메시지가 뜰 텐데 그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보여달라고 했던 게 공식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을 짜는 와중에 여러분 그냥 참고하라고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로 이렇게 plot.show라고 치면 이제 이런 뭐 다른 군더더기 없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숫자 이 값들을 다 높이로 하는 원래는 이제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을 다 이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의 제목과 축을 어떻게 정하느냐. 여기 보시면 그래프의 제목이 있고 축의 이름이 날짜하고 기온이 있죠. 자, 그것은 아까 그림을 그린 거기에다가 .title 하면 이게 이제 제목이 되는 거고 .xlabel 하면 뭐 xlabel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날짜, ylabel 하면은 기온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자, 근데 방금 그 그림을 그렸는데 만약에 한글이 깨졌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콜랩을 사용하고 있다면 구글 콜랩을 사용하고 있다면 Matplotlib 라이브러리에서 한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글 폰트를 먼저 구글 콜랩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런 두 라인을 이제 실행을 시키고 그러면 이제 런타임을 런타임 다시 시작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제 구글 콜랩에 뭔가 뜨면은 이걸 선택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 Matplotlib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해당 폰트를 사용하도록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Matplotlib 라이브러리의 pyplot 또 이제 우리가 plt라고 아까 불러서 썼고요. 뭐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그냥 mpl이라 부르고 여기 아니 뭐 이게 디테일한 내용을 지금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요 파트를 실행을 시켜라. 그러면 이제 한글이 그림상에 잘 나타날 거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윈도우즈에서 아나콘다를 통해서 여러분 컴퓨터 자체 내에서 윈도우 환경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쓰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이런 명령어를 좀 실행을 시켜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전부 다 그 폰트를 설정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조금 더 좀 다듬어 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지금 지금 아까는 그냥 파란색 선으로 쭉쭉쭉 돼 있었는데 지금 초록색이고 동그라미도 있고 점선으로 되고 좀 이런 게죠. 그래서 색깔을 바꾸든지 점의 모양을 바꾸든지 선의 유형을 바꿀 수 있다. 색깔을 바꾸면 여기 뭐 B, G, R, C, Y, K, W가 각각 어떤 색깔을 나타낸다. 그 다음 점의 모양은 O, V, 뭐 꺽쇠, S, 플러스, 뭐 점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선의 유형도요. 솔리드 라인이냐, 뭐 대시드 라인이냐, 대시 줄 긋고 점 찍고 줄 긋고 점 찍고 이런 대시 닷 라인이냐, 아니면 닷디드 라인이냐, 점점점점점 이렇게 된 거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바로 한번 볼게요. 아까처럼 플롯에 템프를 찍었는데 여기 요렇게 지금 뭔가 아규먼트를 넣었어요. 자, 먼저 앞에 있는 G는 초록색으로 하겠다. 뒤에 있는 O는 원을 그리겠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파트는 대시드 라인을 긋겠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이렇게 좀 된 거죠. 그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크기를 이게 뭐 좀 작게 그릴 거냐 아니면 크게 이렇게 그릴 거냐 아니면 더 크게 이렇게 그릴 거냐 라는 선택은 피규어의 피규어 사이즈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10,6은 이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6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인치 단위입니다. 이게 1인치라는 건 2.5cm죠. 그래서 인치 단위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여러분이 이게 좀 바꿔가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축 간격 조절이라고 했는데, 자, 한마디로 여기를 이 칸을 지금 X축을 이게 몇 칸 간격으로 보이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총 31개의 값들을 가지고 있네요. 아까 템퍼레처 값이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X를 이제 정해주는데 레인지 1에서부터 템프가 숫자가 있으니까 그거 플러스 1까지 하면은 지금 이제 필요한 것보다 하나 더 만들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X라는 리스트로 넣었고요. 자, 피규어 사이즈 결정했고 플랫 그리고요. 이 X를 여기다 넣은 거 보니까 이제 가로축을 정해 준 것 같네요. 이렇게 가로축을. 그 다음에 템프는 이제 세로축이 될 거고 레드 컬러에 점선을 그어라 했더니 그림이 이렇게 지금 그려졌고요. 레이블을 그냥 기본 그래프. 자, 이 그림의 이름을 그냥 기본 그래프라고 좀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그래프라고 라벨을 정해 놓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랫.x 틱스라고 하면은 이 x 값을 밑에다 찍는데 이렇게 찍는데 로테이션은 90도를 틀어라고 해놓은 거 보니까 여기 좀 숫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20이라는 숫자는 원래 20이라고 찍혀야 되는데 이것을 90도 틀어가지고 20 이렇게 지금 나타나게 찍었다는 얘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나 보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해줄 수 있다.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안 그러면 글씨가 이게 서로 겹칠 수가 있으니까 그걸 피하려고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그래프를 겹치기. 지금 기본 그래프는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났다는 거 있는데 여기다가 몇 가지를 좀 더 겹쳐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별적인 그래프를 따로따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바 함수를 쓰면 이제 바 차트를 그리는 거죠. 막대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가로는 X 쓰고 세로는 템프 값으로 하고 이 레이블을 막대 그래프라고 해놓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캐터 플랫인데 지금 요거는 뭘 했냐 보니까 스캐터라는 함수를 썼어요. 그래서 X는 가로축이고요. 템프가 이제 세로인데 여기 S를 XS라고 해라. 이게 S가 보니까 사이즈 같아요. 사이즈가 지금 보니까 여기 값이 큰 놈들은 이게 원이 크고 값이 작을 때는 원이 좀 작죠. 그래서 i의 이승이다. for I in temp. temp 안에서 값이 돌아가면서 그 temp의 값을 이승을 하라는 거네. 그러니까 temp의 값이 높으면 원이 커질 거고 temp의 값이 낮으면 원이 작아질 겁니다. 자, 그렇게 좀 한번 해봐라 해서 그거를 사이즈에 넣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칼라도 그런 값들을 좀 구분을 했네요. 그래서 사이즈도 구분하고 칼라도 구분하고 해서 결과물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밝은 색도 있고 진한 색도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의 레이블을 산점 그래프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겹칠 때는 자, 일단 피규어 사이즈를 이제 정하고요. 그냥 이렇게 그래프 3개를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연속으로 그려주면 첫 번째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덮어 그리고 그 위에다 또 덮어 그렸다는 거지. 방금 위에서 아까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봤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여기 레전드라는 것을 쓰면 이 레전드가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프의 종류를 구분해주는 그런 이제 안내 메시지죠. 여기 로케이션은 베스트라는 아규먼트를 넣은 거 보니까 그냥 가장 적절한 곳에 이 안내 문구를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케이션을 사실은 우리가 강제로 정할 수도 있는데요. 자, 베스트라고 넣으면은 그냥
최적의 위치를 찾아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문자로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게 숫자로 써도 됩니다. best는 아까 0 쓰면 되는 거고요. upper right라고 하면 위쪽에 있는 오른쪽이니까 여기다가 레전드를 이렇게 뭐 집어넣겠다는 뜻이고, 뭐 그런 거죠. 강제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이 그림에서 최적의 자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전드라는 것을 붙일 수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판다스를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림을 그려보자. 이게 데이터 프레임의 헤드 함수 써서 우리 앞선 토픽에서 배웠던 그 데이터 셋이 있습니다. 이거 자동차 연비에 대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왔던 거고요. 자, 여기서 그냥 데이터 프레임에 플롯을 하라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뭘 그리냐면은 이 그림 보세요.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여기 지금 숫자로 되어 있는 거, 표시 연비, 배기량, CO2 배출량, 등급, 연간 유류비, 이 5가지를 다 그린 거예요. 지금 레전드가 각 적당한 곳에 어디 붙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니까 보라색은 여기 연간 유류비가 보라색인데 그것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 연간 유류비는 벌써 지금 숫자가 아주 크죠. 근데 다른 것은 숫자가 작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로축의 스케일이 뭐 1.75, 1.5에 여기 적어 놓은 게 12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10의 6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의 6승 곱하기 1.75 하니까 상당히 큰 값이죠. 그래서 가장 큰 값을,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를 다 이 그림 안에 이 네모 박스 안에 넣기 위해서 스케일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상대적으로 0에 가까우니까 0에 쭉 찍은 거고, 지금 이제 막 찍고 하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찍은 게 등급이 빨간색이니까 그 위에 누적이 돼서 빨간색처럼 보일 뿐이죠. 원래는 이제 파란색, 노란색, 그린, 초록색이 다 여기 밑에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나는 뭐 하나만 딱 똑바로 그려서 보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의 연간 유류비를 불러서 플롯을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연간 유류비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이 스케일은 적당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값을 자기가 정할 겁니다. 타이틀은 연간 유류비 했으니까 연간 유류비라고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CO2 배출량을 그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헤드 함수에서 10개만 불러와라. 그래서 10개만 CO2 배출량을 불러와 가지고 플롯을 그리는데, 판다스는 일단 플롯을 그리라 그러고 그 플롯의 종류를 이렇게 카인드로 정할 수가 있네요. 바 차트를 그리라고 해놓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바 차트처럼 그려졌습니다. 피규어 사이즈도 이렇게 정해줄 수 있고요. 타이틀은 CO2 배출량이라고 정해줬고요. 엑스틱을, 레인지를 10으로 해가지고 지금 10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나와 있습니다. 레이블은 데이터 프레임의 모델명을 헤드 10개를 갖고 와가지고 그 자동차의 모델명을 여기다 이제 찍게 만들었네요. 로테이션 90도 하니까 이제 세로로 찍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한번 본다고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고, 자, 필요할 때 찾아서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본 라이브러리로 그리는 건데요. 먼저 바 플롯이라는 것을 그리면, 자, 먼저 C본, 이게 참 패키지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SNS, C본의 요 닉네임을 이렇게 부릅니다. 자, 바 차트는 이제 이렇게 막대 그래프 그리는 건데, 자, 피규어 사이즈 정해주고 바 플롯이라고 했네요. sns.바 플롯. 그래서 가로축 X는 모델명, 세로축은 CO2 배출량, 이렇게 문자로 찍어서,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요 칼럼 이름을 그렇게 가져와서 쓰겠다는 거죠.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의 헤드 10이니까 10개의 요 가로축은 여기 이제 여기에 모델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요 세로축은 이제 CO2 배출량이 찍혔겠죠. 타이틀은 CO2 배출량, CO2 배출량 나왔고요. 틱도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다. C본을 이용해서. 카운트 플롯은 개수를 세알려서 찍어주겠죠. 프리퀀시 같은 거일 텐데, 자, 먼저 그림 사이즈 정해주고요. SNS에
자, C번에 카운트 플랫이라는 걸 해놓고 Y축은 업체명. 자, 여기가 업체명이겠죠. 그 다음에 휴는 그냥 업체명으로 그림 그리라 그러면 그냥 이게 바가 하나씩 이렇게 나왔을 텐데 지금 휴라고 해놓고 등급 해놓은 거 보니까 등급이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이 업체명 칼럼하고 등급 칼럼을 불러오는데 휴는 이 구분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등급 1, 2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등급은 파란색, 2등급은 오렌지색으로 구분해서 그림을 그려달라라는 뜻이에요. 이 휴는. 그래서 그 값의 길이는 이제 등급을 보고 자 카운트 플랫이니까 개수를 세알리는 거지 개수를. 그래서 어느 업체명에 뭐 아우디 폭스바겐에 등급이 1등급인 게 몇 건이 있느냐. 그래서 요만큼 건이 있다. 2등급은 요만큼 건이 있다. 자 그렇게 카운트를 해서 그림을 그린다. 타이틀은 업체별 현황이니까 업체별 현황이라고 붙었겠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플랫인데 디스트 플랫 해놓은 거는 자 그림 사이즈 정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에 연간 유류비 하면 숫자가 쭉 있겠죠. 그래서 디스트 플랫이라는 걸 하면 이거는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지금 이제 프리퀀시를 나타내는 빈도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 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 이 그림의 이름은 통계학에서 말하는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목적은 연간 유류비가 크고 작고 이런데 어느 구간에 속하는 게 몇 건이 있느냐를 이제 빈도를 세알리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통계학에서 주로 쓰는 용어죠. 이게 density 플랫인데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density 플랫을 보여준 겁니다. density 그러니까 이 히스토그램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내용은 사실은 통계학 스태티스틱스 수업을 좀 들으시면 거기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니까 그때 나중에 통계학을 배우고 또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 연간 유류비 현황이라고 붙였고요. 그러니까 연간 유류비가 대충 한 1.4 정도에서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크면 이제 더 잘 안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더 잘 안 나오는구나. 자,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박스 플랫인데 상자 그림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것도 이제 그림 사이즈 정하고 박스 플랫이라는 함수를 썼네요. 가로축은 x는 등급, 그러니까 등급이 1등급, 2등급 나오고 여기 이제 y는 연간 유류비, 여기다가 연간 유류비를 높이로 하나 봐요. 자, 그 다음에 휴는 구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분은 아까 우리 그 데이터 프레임 이거 만들 때 제일 마지막에 구분에 수입이냐 국산이냐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과 국산을 구분해서 이제 그림을 따로따로 그려주겠다 해놓은 겁니다. 이 박스 플랫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통계학 수업을 들으면 배우는 건데요. 간단하게 박스 플랫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 얘기는 여러분 각자 읽어보시고 이거는 이제 통계학 수업 듣고 나서 자주 사용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 가운데 선의 이 높이라는 건 뭐냐면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쯤 오는 거예요.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쯤 오는 것. 여기는 25%, 여기는 75%. 즉 여기는 50%고 여기는 25%, 75%. 즉 이게 대다수가 어느 정도의 이 세로축 값을 가지느냐. 중간 정도 오는 게 여기고 한 75% 여기고 한 25% 여기니까 여기서 요까지가 전체의 한 50%가 요 안에 다 들어 있군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원래는 최대치가 여기고 원래는 최소치가 여기인데 이런 거는 좀 이상치 같다라는 것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상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요 길이를 IQR이라 그러는데 요 길이의 1.5배 여기서부터 요까지 그러니까 요까지가 IQR이고 요거의 절반 그러니까 1.5죠.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요렇게 요까지 하고 요까지 하니까 대충 여기가 최대값이라는 개념이고 최소값이고 원래는 사실 실질적인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인데 이것을 아웃라이어로 취급하는 그런 기능이
안에 들어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히트맵인데, 히트맵은 주로 이제 상관 분석해서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하는 상관계수를 구하고 나면 이걸 그림으로 표현할 때 유용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통계학을 배우고 나서 여러분이 좀 유익하게 쓸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좀 여기 뭐 색깔 같은 거 좀 조정하고 하려고 여기 뭐 이런 기능을 좀 기본적으로 세팅을 좀 하고, 그다음 그림 사이즈 정하고, 여기 히트맵이라고 쓰고, 여기 코릴레이션, 데이터 프레임의 코릴레이션이 이제 매트릭스의 행렬의 형태로 갖고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코릴레이션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R이 코릴레이션이면 이게 1에서 마이너스 1까지거든요. 가장 커봤자 1이고 가장 작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막 나와 있을 텐데, 여기 보니까 뭐 여기 컬러의 바를 보여줄 거냐 해서 이제 true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보여준 거예요. 이런 게. 그죠?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적어라. 그래서 뭐 어노테이션, 여러분 이거 false라고 해도 한번 바꿔 보세요. 뭐가 변하는지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장 크면 1이 여기니까 클수록 연한 색깔이고요. 0이 될 때 한 요 정도 색깔이고, 지금 우리 데이터에서는 마이너스 0.75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것까지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요런 기준이 있으니까 변수 중에 요 변수하고 만나는 그 상관계수가 값이 좀 낮구나, 음수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현재 이 상관계수에 대한 정확한 뜻을 여러분이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하는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하는 이 통계학의 개념, 상관계수라는 건데요. 이것을 배우고 나서 이것을 볼 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상관계수를 또 배우도록 하죠. 자, 그 다음 페어 플랫, 이거는 이제 산점도를 찍는데 짝을 지어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뭐 등급도 있고 CO2 배출량도 있고 뭐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X1, X2, X3, X4, X5라고 하는 5개의 변수가 있고, 여기 뭐 인덱스가 뭐 쭉쭉쭉쭉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표를 보는 방법은 여기가 X1, X2, X3, X4, X5, 여기도 X1, X2, X3, X4, X5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그림의 뜻은 뭐냐? 지금 요 인덱스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면, 우리는 사실 이제 앞에서 할 때 200개 했었죠. 예를 들어 200개가 있다면 요 점이 200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각각의 x1 값과 x2 값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요 관측치는 x1 값이 얼마, x2 값이 얼마이기 때문에 위치가 하나 정해져서 점이 찍히겠죠. 예. 또 다른 관측지는 요 값과 요 값을 보고 점이 여기 찍힐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점을 찍어 놓은 거고요. 여기 휴를 구분으로 해 놓으니까 여기 뭐 수입이냐 아니면 외제차냐를 또 색깔을 좀 달리해서 해줬네요. 휴라는 것은 늘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산점도는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1과 X1 만나는 곳에서는 산점도가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보나마나 이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이 대각선에는 그냥 요 X1이란 변수에 히스토그램을 부드럽게 이은 선을 그려주는 거네요. 히스토그램을 사실 그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휴를 두 가지로 해놓으니까 두 가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놓은 것이다. 이것도 역시 통계학의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연습처럼 하나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개봉월이 포함된 영화 예매 정보를 저장한 movie2.csv 파일이라는 것을 만들었었거든요. 그걸 시각화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 CSV movie2.csv를 불러오면 판다스로 이게 CSV로 불러와서 헤드 함수 보자 그러면 몇 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런 데이터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매율을 나타내는 가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본다. 예매율을 이 관심이니까 자, 그림 사이즈 정하고 SNS C본에 바 플러스를 사용했네요. 그 다음에 세로축을 영화명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영화명이죠. 그 다음에 X축을 예매율, 이쪽이 가로축이 예매율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그렸겠죠. 데이터는 요 칼럼명과 요 칼럼명은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지금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불러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읽어라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고 타이틀도 붙였고 X 라벨, Y 라벨은 아무것도 안 넣었네요. 그러니까 뭐 여기 라벨 이름이 붙지는 않았다. 이렇게 그렸다. 그 다음에 뭐 어떤 걸 하냐면 등급별로 월별 개봉된 영화 수를 나타내는 등급별로 월별 개봉된 영화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 그려보고 영화 평점을 그래프로 그려보고 평점열의 내용을 박스 플러스로 그려가지고 평점을 박스 플러스로 그려서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여기 지금 했던 작업은 관람가 중에 유니크한 걸 찾으면 12세, 15세 뭐 전체관 있을 텐데 그걸 솔티드 하니까 이게 정렬이 됐겠죠. 그래서 그걸 그레이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에는 12세, 15세 전체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림의 사이즈를 정하고 자, 카운트 플러스를 했네요. 그래서 가로축은 관람가, 그러니까 12세, 15세 전체관이 나왔을 거고 휴는 월별로. 그래서 오리지널한 데이터에는 1월달, 뭐 3월달, 4월달, 5월달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래프를 4개로 그려달라. 4개로 그려주는데 여기는 뭐 그래프가 이제 값이 없으니까 여기 원래 그래프가 와야 되는 자리인데 값이 0이니까 아무것도 안 그려진 것처럼 보이고요. 데이터 프레임 DF에서 오더는 그레이드 순으로 요 그레이드 순으로 요 순서대로 그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셋 언더바 타이틀에 관람가 분석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플러스이기 때문에 개수를 세알려서 높이를 설정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뭐 12세 관람가는 4월달에 제일 많이 나왔고요. 15세 관람가도 4월달에 나왔고 전체관은 5월달에 많이 나왔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즈 정하고요. 디스트리뷰션 플러스를 통해서 여기 이제 데이터의 평점 정보 뭐 점수가 있을 텐데 그것에 디스트리뷰션 하니까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나왔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 7.5에서 10.0 사이에 제일 많네요. 점수를 후하게 줬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작아진다. 여기 KDE true라고 하면은 이게 선이 그어집니다. 이 KDA는 뭐 이것도 사실은 기계학습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를 좀 해야 아는 건데 이게 뭐 지금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커널 density estimation의 약자입니다. 그게 KDE라는 건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스토그램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주는 기법입니다. 그것을 true라고 했기 때문에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점수는 제법 후하게 줬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박스 플러스를 그리라고 했네요. 평점을 가지고 박스 플러스를 그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이상치가 있냐 없냐 보라고 그랬으니까 보니까 여기 이상치 같은 게 하나 있네요. 점수가 거의 0점을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데이터 프레임의 평점이 0인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0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true, false 나왔을 텐데 true인 것을 찾아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행을 보여주겠죠. 보니까 영화 bad hair가 평점 0점을 받았네요. 그래서 뭐 실수로 잘못 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이 아웃라이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이런 내용을 알면 지금 우리가 우리 앞전 슬라이드에서 우리 앞전 토픽에서 배웠던 news.csv 파일이 있어요. 뉴스 그 스크래핑 했던 파일인데요. 자, 요걸로 시각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댓글 수가 평균 댓글보다 많은 기사를 시각화하고, 그래서 이게 다 기사명이죠. 자, 이런 게 다 기사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댓글 수를 이렇게 가로축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댓글 순위에 많이 오른 언론사를 순으로, 자, 요거는 이제 언론사 그 기사에 언론 수가 아니고 언론사 정보를 요 세로축에 해가지고 댓글이 뭐 총 몇 개나 나왔나 이렇게 그래프로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해결 전략에 여기 도움말 보시고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